여러분 안녕하세요. SLT 스마트 러닝 학습 검사를 알아보는 자기주도 학습의 비밀.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어세스타 호남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경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표는 먼저 짧은 시간이지만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도 알아보고 이 학습법을 나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아보신 심리검사 결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본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검사 결과에 어느 정도 타당한지 이런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에도 있네요, 여러분. 잘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검사에서 사용하는 점수는 T점수라는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과는 다르고요. 중앙이 50점이고, 그래서 이 검사에서는 45, 55점 사이면 또래에 비해서 보통 수준이고, 점수가 55점, 70점 사이면 높은 거예요.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매우 높다. 반대로 45, 30 사이는 낮다. 30 미만은 매우 낮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라는 뜻이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학습 동기 어디에 나와 있죠? 예, 여러분 결과표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자, 학습 동기의 종합 점수를 먼저 보시고요. 이 범주가 낮은지 높은지 보통인지 매우 높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동기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학습 유능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라 할 수 있죠. 학습 흥미, 내가 한 과목이라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지 학습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세 번째, 학습 기대. 내가 공부를 하면 좀 이렇게 좀 잘해보고 싶어. 몇 점 정도 맞아보고 싶어. 몇 등 정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잘하고 싶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바로 학습 동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공부에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또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공부에서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부에서 얻는 건 뭐죠? 성적 향상, 부모님의 칭찬, 친구의 부러움, 또 스트레스도 얻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시간, 그다음에 건강, 친구, 우정, 사랑,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학습 행동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행동은 자, 좌측 하단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학습 행동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로 어때요? 공부할 때 마음이 안정되고 고민이 없어야 되겠죠. 감정 관리. 그다음에 하려고 한 것을 끝까지 하려는 학습에 대한 행동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주변 정리를 좀 잘해야겠죠. 환경 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궁금한 건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주변의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자원 관리가 되겠고요. 다음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느 시간에 공부가 잘 되는지, 언제 공부를 할 건지 이런 시간 관리. 마지막으로 수업 참여.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학업 성취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참여에 대한 부분 잠깐 알아보면요. 자, 잘 아는 우리 강성태 선생님, 수업 전에 여러분이 좀 어수선하겠지만 미리 앉아서 배울 내용을 잠깐 훑어보는 거 좋겠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생님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쓰고 있으면 좀 덜 졸립다. 자, 수업 중 역시 기억이 잘 나겠죠. 그 다음 수업 끝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떤다? 질문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학습 전략. 공부를 하려면 방법이나 전략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학습 전략이 되겠죠. 우측 상단에 있죠. 그래서 학습 전략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해하고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배우는 걸 얼마나 잘 기억하는 나만의 방법을 알고 있고 실제로 공부 장면에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 이런 부분 보는 거고요. 기억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배운 것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1시간 지나면 50% 잃어버린대요. 자, 하루 지나면 70%.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무려 80%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앞에 나오는 25개 문장을 여러분이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종류별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끊어서 외운다. 청크 암기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끊어서 외울 때 좀 더 오래 기억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문장의 단어의 앞자리를 따서 자기만의 단어를 만들어보는 약어법 또는 이런 영어 단어를 이미지화해서 만들어볼 수 있는 심상법 이런 방법도 좀 기억이 오래 가고요. 노래로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집 번호 왜 308일까요?
아시는 분? 네, 30분 내에 빨리 배달한다는 방법이 있죠. 뭐 개그맨 중에 대표적인 브레인인 서경석 선생님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다 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배운 것을 정리할 때 마인드맵, 그림으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제일 좋은 기억 방법은 체험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가르쳐보는 그런 연습은 대표적인 분이 선생님이시죠. 또 여기저기 그런 배우고 암기해야 될 부분을 게시해본다, 붙여본다, 또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본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친구와 토론을 해보고 이렇게 한 것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슨 기억법? 네, 체험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법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억법의 방법, 결국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 번 읽고 쓰고 되풀이하는 거, 그 다음에 기억할 단어의 첫 단어 따서 하는 거 약어법, 그 다음에 일정 단위로 끊어서 아까 숫자 8자리 절반 끊어서 하는 거 청크 암기법. 자, 리듬, 노래법, 노래로 만들어 부른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묶고 야채, 채소, 색깔. 자, 범주와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자, 1억 77에 3082 30분에 빨리 배달하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한 거, 예, 의미부여법.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in, out, out of, slow, round, 네, 심상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속에 머리에 그려서 정리할 때 좋은 거 있다고 그랬죠? 마인드맵.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가장 좋은 기억법. 직접 가르쳐보고 게시하고 문제 내보고 토의 토론하면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 무슨 기억법? 네, 체험 기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또는 내가 해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기억법이라도 공부할 때 직접 활용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측에 보면은 내가 어떤 학습 유형인지 학습의 어떤 강점인지 이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종합 코칭 또 우선 개발 요인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뒷면에 여러분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요. 스스로가 어떤 계획을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목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좌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SMART, S-M-A-R-T,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고, 측정 가능,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목표가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떤 목표든지 언제까지라는 시간을 고려한 목표가 중요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 어떻게 세울까요? 영어 공부 열심히 구체적이지 않죠. 어떻게 바꿔볼 수 있나요? 네. 자, 문법, 영단어 듣기 말하기 가장 취약한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학습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측정 가능하다.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많이 외운다. 많이보다는 하루에 몇 개 외운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측정 가능한 숫자가 들어간 목표 외우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실천 가능.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매일 하기. 그래서 매일 하기 이런 목표. 하루에 1시간 영어 하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목표를 세운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실현 가는 거. 자, 갑자기 영어를 50점 맞다가 갑자기 중간 기말에서 100점을 맞겠다. 달성하기 어렵겠죠. 자, 이런 부분보다는 올린다.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하는 이런 마음 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고려한다. 자, 어느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언제까지라는 이런 데드라인이 중요한 것은 본인의 동기와 의욕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자, 잘하셨죠? 어떻게 하게 목표는 스마트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 공부 습관도 매일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런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놓는다면 향후 여러분이 더 많은 더 어려운 공부를 하더라도 분명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